자, 계속해서 문제 6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61번. 자, 고유저항 로, 길이 L, 지름 D인 전선의 저항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전선의 저항을 구하는 공식을 지금 물어본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지름 D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전선의 그 저항을 구할 때 어떤 공식이 있었냐면, R은 고유저항 곱하기 단면적분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쵸? 이게 전선의 저항을 구하는 공식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전선에 지름이 지금 나와 있다는 거죠. 지름이. 그죠? 그럼 이 전선의 지름을 가지고 무엇을 구할 수가 있냐? 바로 전선의 단면적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전선의 단면적. 그래서 이 전선의 단면이 이렇게 동그란 원이 되는 거죠. 그죠? 동그란 원이 되는데 이때 이 전선의 직경, 그러니까 직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름을 의미하죠. 지름. 그죠? 지름이 D라는 거죠. D. 지름이 D예요. 자, 그럼 여기서 원의 넓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여기는 단면적이라고 했으니까 A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이에요. 그쵸? 파이 R 제곱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넓이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처럼 지름이 나온 경우에는 이 반지름 대신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돼요? 지름을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지름을 반으로 나눈 거죠? 그쵸? 반지름은 지름을 2로 나눈 거예요. 그럼 여기 그 반지름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2분의 D의 제곱을 이렇게 대입해 주시면 이게 얼마 나오냐? 바로 4분의 파이 곱하기 D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4분의 파이 D 제곱이 돼요. 그러면 여기 전선의 단면적에다가 바로 4분의 파이 D 제곱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유저항 곱하기 자, 단면적이 4분의 파이 D 제곱이 되죠. 그리고 전선의 길이는 L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번분수를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요 길이 L을 이렇게 써볼게요. 1분의 L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이제 번분수를 활용해서 안에 거분의 바깥의 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번분수. 자, 그러면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고유저항 곱하기 자, 안에 거끼리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이 곱하기 D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바깥의 거끼리 곱하는 거예요. 4L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선의 저항은 바로 1번에 있는 이 식이 맞는 거죠. 그죠? 분모에 있는 이 4가 분자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2번. 자, 동선의 길이를 2배로 고르게 늘리니 전선의 단면적이 2분의 1로 되었다. 이때 저항은 처음에 몇 배가 되는가? 단 최적은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적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 전선을 쭉 늘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단면적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죠? 당겼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저항이죠, 저항. 전선의 저항 구하는 공식이 자, 로 곱하기 단면적분의 자, 길이였어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전선의 저항을 자, R'이라고 놓을게요. R'. 자, 이제 같은 동선이기 때문에 이제 고유 저항 자체는 같겠죠? 그죠? 네,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전선의 단면적이 2분의 1로 줄었죠? 그죠? 2분의 1로 줄었으니까 여기는 2분의 1 A가 되는 거예요. 그죠? 원래 단면적보다 2분의 1 줄었으니까. 그리고 동선의 길이는 2배로 늘렸어요. 2배. 길이는 2배로 늘었으니까 2 곱하기 L.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2L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식을 좀 정리를 해주면 지금 앞에 있는 그 숫자, 이쪽 숫자, 자 2분의 1 분의 2다. 이게 얼마예요? 2분의 1 분의 2분의 1 분의 2니까 이 값은 4가 되는 거죠. 그렇죠? 4. 그러면은 이게 돼요. 앞에 4가 곱해지고요. 로 곱하기 A분의 자 L이 돼요. 그런데 로 곱하기 A분의 L이 뭐예요? 이게 바로 R이었죠? R.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4 곱하기 R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선의 길이를 2배로 늘리고 이제 전선의 단면적이 2분의 1로 줄면
처음 저항의 몇 배가 된다? 4배가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3번. 자, 저항이 10옴, 저항의 온도계수 α1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동선에 직렬로 저항 90옴, 온도계수 α2가 0의 망간선을 접속하였을 때의 합성 저항 온도계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공식을 아셔야 돼요. 자, 합성 저항 온도계수 알파 T는 지금 두 개의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공식을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알파1 플러스 R2 곱하기 알파2가 됩니다. 이게 합성 저항 온도계수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공식. 자, 대입을 해보면 지금 R1이 15옴이고요. R2가 90옴이 되는 거예요. 그죠? R1이 10옴, R2가 90. 그러면 10 플러스 90이 되고요. 그 다음에 R1이 지금 15옴이니까 10 곱하기, 자, 알파1이 이거인 거죠.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플러스, 자, R2가 90옴이죠. 자, 90 곱하기 온도계수가 알파2가 0이래요, 0. 그 0이니까 곱하나만 하죠. 그쵸? 이렇게 해서, 자, 계산을 해주시면, 자, 얼마가 나오냐? 이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4승. 단위는 도씨 분의 1이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에 답이 있습니다. 자, 다음 64번. 자, 직류회로에서 도체를 균일한 체적으로 길이를 10배 늘리면 도체의 저항은 몇 배가 되는가? 단 도체의 전체 체적은 변함이 없다. 이건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유사한 문제입니다. 또 거의 똑같은 문제예요. 자, 이런 거예요. 보세요. 자, 지금 여기에 그 도체가, 자, 이렇게 생긴 도체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때, 자, 단면적을 A로 놓고 이 도체의 길이를 이렇게 L로 놓을 거예요. 근데 이 도체를 잡아당겨서 길이를 10배까지 늘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 도체가 더 가늘어지겠죠? 그죠? 가늘어진단 말이에요. 가늘어진다. 이렇게. 그죠? 가늘어져요. 여기 당겼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도체의 길이를 10배까지 늘렸죠. 그죠? 10배까지 늘렸으니까 이 길이 자체는 얼마가 돼요? 10 곱하기 L이 되겠죠? 처음에 10배가 됐다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 도체의 전체 체적은 변함이 없대요. 체적. 부피가 변화가 없대요. 그러면은 부피라고 하는 거는 바로 단면적에다가 이 길이를 곱하는 게 부피죠. 체적.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도체의 이제 부피, 체적은 뭐가 되냐? A 곱하기 L인 거예요. 부피가. 그러면 이 도체도 마찬가지로 부피가 A 곱하기 L이 나와야 돼요. 그죠? 여기 이 부피도 마찬가지로 A 곱하기 L이 나와야 돼요. 단면적을 지금 몰라요? 단면적 네모로 놓을게요. 단면적 곱하기 길이 10L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지금 이 부피 자체가 A 곱하기 L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부피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단면적이 얼마가 된 거냐? 단면적이 얼마가 돼야 돼요? 10분의 1A가 돼야 되죠. 그래야 AL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 단면적은 A가 아니라 10분의 1A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저항입니다. 저항. 자, 이 처음 도체의 저항을 로 곱하기 A분의 L로 놓을게요. 처음 도체의 저항이에요. 그럼 이 도체는 R'은 고유 저항 곱하기 단면적이 10분의 1A고요. 길이가 10L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자, 얼마냐? 100 곱하기 로 A분의 L이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로 곱하기 A분의 L이 뭐예요? 이게 R인 거잖아요. 처음 도체의 저항.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100 곱하기 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도체의 몇 배? 100배의 저항이 나온다는 거죠. 100배. 그죠?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5번.
자, 다음 중 도체는 어느 것인가? 자, 도체라고 하는 거는 전류가 잘 흐르는 물체를 말하는 거죠, 물질. 그러니까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도체. 자, 규소. 일단 규소는 자, 바로 반도체 소자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규소는 도체가 아니라 반도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공기 같은 경우 어때요? 공기. 자, 공기가 전류를 잘 통하게 하면은 우리 어때요? 다 감전돼서 죽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공기는 아주 우수한 절연 물질이죠. 절연체. 그래서 공기는 도체가 아니고요. 그리고 구리가 대표적인 도체인 거죠. 그래서 이 구리를 이용해서 바로 전선의 그 도체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전선. 그러니까 유리도 마찬가지로 절연체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보기 중에서 도체에 해당하는 것은 3번 구리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6번. 자, 절연체가 아닌 물질은, 자, 절연체라고 하는 거는 그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절연체는. 자, 1번에 규소. 자, 규소는 뭐라고 했어요? 규소는 반도체에 사용되는 재료라고 했어요. 그래서 규소는 절연체가 아니라 반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규소가 절연체가 아니고요. 2번의 유리, 3번의 페놀 수지, 4번의 고무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절연체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67번. 동선의 저항이 25옴일 때 0.8옴이라 하면 60도일 때의 저항은 약 몇 옴인가? 단 동선의 20도씨의 온도 계수는 0.0039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일반적으로 이 도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도체의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값이 어때요? 올라가겠죠? 일반 도체인 경우에. 그래서 이때 그 저항값을 구할 때 이제 나중 저항을 구하는 거예요. 나중 저항. R2는 R1 곱하기 1 플러스 알파 t의 T2 마이너스 T1 이 공식을 이용하는 거죠. 이 공식을. 그죠? 그래서 R1은 처음 도체의 저항이고요. R2가 나중 도체의 저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알파 t는 저항 온도계수고요. 그 다음 T2가 나중 온도, T1이 처음 온도입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대입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도체의 저항이 20옴이라고 했죠? 20도씨. 20도씨일 때 0.8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R1에다가 0.8을 대입하시는 거예요. 처음 저항값을 0.8옴. 자, 그 다음에 1 플러스, 자, 온도 계수가 0.0039라고 했어요. 0.0039 곱하기, 자, 나중 온도가 60도. 그리고 처음 온도가 20도. 네, 그죠? 20도. 네, 이렇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나중 저항은 0.925 정도가 나옵니다. 0.925옴. 그렇죠? 이렇게. 그거 보시면 온도가 지금 20도에서 60도까지 40도만큼 올라왔죠. 그죠? 온도가 40도만큼 상승했는데 지금 저항값은 어때요? 저항값은 얼마? 0.1255만큼 더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체의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값도 마찬가지로 상승합니다. 그죠? 그래서 0.1255만큼 상승한 거예요. 예, 답은 2번 0.92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8번. 자, 국제 표준 연동 고유 저항은 몇 옴미터인가? 자, 무엇을 물어본 거예요? 바로 연동선. 네, 연동선의 고유 저항을 물어본 겁니다. 연동선의 고유 저항. 이런 것들은 이제 암기하실 수밖에 없어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연동선 같은 경우는 뭐냐? 자, 이게 분수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분수. 지금 이거는 소수로 나와 있잖아요. 분수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연동선의 고유 저항은 58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5m입니다. 자,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분수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연동선의 고유 저항은 58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이것을 이제 소수로 표현을 하면, 소수로 바꿔주면, 여기 보기 2번에 있는 1.7
0.724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옴미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단위를 조금 이제 그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문제 풀이에서 그 연동선의 그 고유저항의 단위를 옴 곱하기 제곱 밀리미터 퍼 미터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는 왜 고유저항의 단위가 옴미터냐?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왜 단위가 다르냐? 자, 이런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전선의 단면적을 제곱 밀리미터로 했을 때는 이 공식이 적용되지만, 이 단위가 적용되지만, 이 전선의 단면적 자체를 제곱미터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단위를 제곱 밀리미터도 면적의 단위고, 제곱미터도 면적의 단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 분모에 있는 미터와 분자에 있는 제곱미터가 약분이 되겠죠? 이렇게 약분이 돼서 옴 곱하기 미터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제 단위라는 거 좀 기억해 두세요. 다른 단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동의 고유 저항은 2번에 있는 1.724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9번. 자, 0도씨에서 저항이 234.5옴인 연동선이 있다. 온도가 1도씨 상승하면 증가하는 저항은 몇 옴인가? 자, 증가분을 구하는 거예요. 나중 저항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몇 도만큼 증가했는지를 지금 구하는 거죠. 자, 단 연동선의 온도 계수 알파 제로는 234.5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저항 온도 계수를 구하는 그 공식이 있거든요. 공식. 자, 어떤 공식인 거냐면, 자, 알파 t는 234.5 플러스 t분의 1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온도가 지금 섭씨 몇 도예요? 섭씨 0도죠? 0도기 때문에 여기에 0을 대입해서 풀면 234.5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10도다라고 하면 여기 t에다가 10을 대입해서 풀면 그게 바로 10도일 때의 온도 계수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셋. 이렇게 됐고요. 자, 지금 t 공식이 이렇게 돼요. t.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걸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지금 이제 0도니까 알파 제로 값은 나왔어요. 234.5분의 1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온도 계수가. 자,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걸 구하셔야 돼요. R2는 R1 곱하기 1 플러스 알파 T 곱하기 T2 마이너스 T1. 자, 이 공식이죠? 나중 저항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근데 지금 0도씨에서의 저항이 얼마냐면 234.5라고 했어요. 그죠? 234.5고요. 곱하기 1 플러스 여기 보시면 몇 도씨일 때? 0도씨일 때, t가 0일 때, 0도씨일 때의 그 온도 계수니까 이걸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234.5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온도가 0도씨에서 몇 도씨 상승했다고요? 온도가 1도씨만큼 상승했다고요. 그러면 여기가 1 마이너스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0도에서 몇 도? 1도까지 상승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 235.5옴이 돼요. 이렇게. 나중 저항값이. 자, 그럼 지금 몇 옴만큼 상승한 거예요? 자, 지금 처음 저항값이 234.5였고요. 나중 저항값이 235.5였어요. 자, 몇 옴만큼 상승한 거죠? 바로 1옴만큼 증가한 거죠. 1옴만큼.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70번. 자, 전압 1.5V, 내부 저항 0.2옴의 전지 5개를 직렬로 접속하면 전 전압은 몇 볼트인가?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전지 5개를 어떻게 접속했냐면 직렬로 접속했어요. 직렬로.
그쵸? 예, 직렬로 접속했단 말이에요. 그럼 직렬로 접속했을 때는, 자, 전압은 몇 배가 돼요? 전압은 지금 5개를 연결했으니까 전압은 몇 배? 5배가 되겠죠? 그리고 용량은 변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맞죠? 직렬 접속일 때. 자, 지금 무엇을 물어본 거냐면 전전압을 지금 물어봤어요. 지금 전압이 1.5V짜리인데 이거를 직렬로 5개를 접속했다. 그럼 전전압이 얼마 되는 거예요? 몇 배가 된다고요? 5배가 된다고요. 5배. 전압이 5배. 그래서 자, 얼마가 되냐? 지금 전지 하나의 전압이 1.5V이기 때문에 1.5V에다가 5를 곱하시면 되는 거죠. 5배. 그죠? 그러면 얼마 나와요? 7.5V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접속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직렬 접속인지 병렬 접속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게 직렬 접속이 아니고 병렬 접속이다 라고 하면 1.5가 되겠죠. 왜냐면 전압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1번. 기전력 3.6V, 용량 600mAh인 축전지 5개를 직렬 연결할 때의 기전력과 용량은 얼마냐? 자, 이거는 앞선 문제에서 설명드렸던 거예요. 자, 어떻게 연결했다고요? 직렬로 연결했을 때. 그럼 직렬인 경우에는 전압은 몇 배? 지금 5개를 연결했죠? 그죠? 그러니까 전압은 5배가 되고요. 용량은 변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직렬 연결일 때. 그죠? 자, 그러면 기전력은 몇 볼트냐? 지금 축전지 한 개의 기전력이 3.6V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3.6V에다가 몇 개? 5개를 지금 연결했으니까 5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8V가 나오겠죠? 18V. 자, 그런데 용량은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얼마다? 600mAh 이게 용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2번. 내부 저항 0.25민 건전지 5개를 직렬로 접속하고 이것을 한 조로 하여 5조 병렬로 접속하면 합성 내부 저항은 몇 ohm인가? 자, 여기 보시면 자, 직렬 접속한 상태에서 그것을 다시 병렬 접속했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정리. 자, 전지 N개를 자, 직렬로 접속했다. 직렬로 접속했을 때의 자, 내부 저항. 자, 내부 저항값 어떻게 구했어요? 내부 저항값. 바로 N 곱하기 R이었죠? 내부 저항을 R이라고 했을 때, 그죠? 전지 N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의 내부 저항은 N 곱하기 R이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전지 N개를, 이제 M개로 M개. 전지 M개를 자, 병렬로 연결했다. 그럼 병렬로 연결했을 경우에 그때 그 합성 저항값은 얼마였어요? M분의 R이었죠. 그죠? M분의 R. 자, 그럼 여기서 이 문제 보세요. 자, 내부 저항이 0.25민 건전지 5개를 직렬로 먼저 접속했대요. 직렬로.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5 곱하기 0.25미니까 얼마가 된다? 1ohm인 거예요. 1ohm. 그죠? 1ohm. 그런데 이것을 한 조로 해서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건전지 5개를 자, 보세요. 그러니까 건전지 5개를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5개를. 자, 이렇게 연결했다는 거죠. 5개를. 연결한 거. 이것을 한 조로 해서 5조를 병렬로 접속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게 5개. 이런 게 이렇게 5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5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5개의 조를 병렬로 연결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맞나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합성 내부 저항 값이 얼마 나왔어요? 1ohm이 나왔죠. 1ohm. 1ohm이고요. 여기도 1ohm, 여기도 1ohm, 전부 다 1ohm인 거예요. 합성 내부 저항 값이. 그죠? 자, 그럼 뭐냐? 자, 전지 몇 개를 5개를 병렬로 연결한 것과 똑같잖아요. 그죠? 5개를. 이걸 한 조로 했으니까.
자, 그럼 얼마가 되냐? 계산해주면, 자, 5조니까 5분의 요 한 조의 합성 저항이 1옴이잖아, 1옴. 그러니까 5분의 1 해서 0.25옴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3번. 자, 수신기에 내장하는 전지를 쓰지 않고 오래 두면 못 쓰게 되는 이유는 다음 중 어떠한 작용 때문인가? 자, 전지를 쓰지 않고 오래 방치해 뒀을 때, 자, 그때 못 쓰게 되는 이유, 어떤 작용이라고 했어요? 바로 국부 작용이라고 했죠. 국부 현상. 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4번. 기전력이 1.5V이고 내부 저항이 10옴인 건전지 4개를 직렬 연결하고 20옴의 저항 R을 접속하는 경우 저항 R에 흐르는 전류와 단자 전압은 얼마냐?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회로로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자, 기전력이 1.5V짜리 저항 전지를 4개. 자, 이렇게 자, 4개를 직렬로 접속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안에는 다 내부 저항이 있는 거죠. 이렇게 내부 저항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부 저항이 있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부하 저항을 이렇게 접속한 거죠. 부하 저항을. 네,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무엇을 구하는 거냐? 지금 이건 하나의 전지입니다. 전지. 이렇게 전지 4개를 직렬로 지금 접속한 거예요. 이렇게 전지 4개를 직렬로 접속한 거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 그때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지금 저항 아래에 흐르는 전류, 저항 아래에 흐르는 이 전류의 값과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단자 전압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단자 전압을. 그런데 지금 이 저항값이 얼마냐면은 이 저항값이 20옴이에요. 20옴. 그죠? 20옴이에요. 자, 그럼 일단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은 이 회로에서의 전체 합성 저항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합성 저항.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 내부 저항값이 얼마냐면은 다 10옴이에요. 10옴. 내부 저항 여기 10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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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옴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합성 저항이 얼마냐? 지금 이 모든 저항이 부하 저항까지 포함해서 내부 저항과 부하 저항을 포함해서 이 전체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얼마냐? 전부 다 더하면 60옴이죠. 60옴. 자, 합성 저항은 60옴이 돼요. 60옴. 그죠? 60옴. 자, 그러면 기전력은 얼마냐? 기전력. 지금 여기가 전부 다 1.5V예요. 여기 1.5V, 1.5V, 다 1.5V예요. 그런데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자,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체 기전력은 얼마다? 6V가 되는 거죠. 6V. 자, 그러면은 자, 저기 전류 I는 합성 저항 분의 전압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합성 저항이 지금 60옴이고요. 기전력이 6V예요. 6V. 그러면 0.1A가 되는 거네요. 0.1A. 그죠? 여기 저 전류의 값이 여기가 0.1A가 흐른대요. 자, 그러면 이 부하 저항에 걸리는 단자 전압. 이 단자 전압은 어떻게 구하겠어요? 단자 전압. V는 I, R이죠. V는 IR. 그죠? 지금 전류가 0.1A고요. 요 부하 저항이 20옴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다? 2V다. 2V 걸리는 거예요. 2V. 여기.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는 0.1A, 그리고 부하에 걸리는 단자 전압은 2V.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75번. 자, 수신기에 내장된 축전지 용량이 6A인 경우 0.4A의 부하 전류로는 몇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전지의 용량을 이제 구하는 공식이 필요한 거죠. 자, 축전지의 용량 C는 L분의 1 곱하기 KI가 되겠네요. 그죠? 축전지 용량 구하는 공식인데 여기서 자, 몇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겠는가? 몇 시간 동안 바로 이 값을 구해 주시면 돼요. 용량 환산 시간. 요 K의 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K의 값. 자, 식을 변형을 해볼게요. 식을 변형해주면 K는
바로 I분의 C 곱하기 L이 돼요. 이렇게. 이 식을 이제 변형한 거죠, 변형. 자, 변형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부하 전류가 얼마예요, 부하 전류가? 부하 전류는 0.4A라고 했죠? 0.4A 분의 축전지 용량은 6A. 그리고 여기 보수율은 안 나왔죠, 문제? 보수율 안 나왔으니까 1로 놓고 풀을게요. 문제 안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 바로 15가 나옵니다. 그래서 몇 시간? 15시간 동안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정답은 2번에 있습니다. 자, 다음 76번. 자, 용량이 같은 축전지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지금 보세요. 자, 직렬로 접속했을 때와 병렬로 접속했을 때, 자,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직렬 접속인 경우와 병렬로 접속했을 경우. 자, 그때, 자, 전압의 값과 용량을 비교를 해볼게요, 용량. 자, 그런데 여기서 뭐냐? 지금 두 개. 자, 두 개라고 할게요. 축전지의 개수를 두 개라고 지금 문제처럼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전압은 어떻게 되냐? 직렬로 연결했을 때의 전압은 몇 배가 된다고요? 2배. 그죠? 2배. 1라고 할게요. 2배. 자, 2배가 되고요. 자, 용량 자체는 뭐예요? 변화가 없다라고 했죠? 여기는 불변입니다. 불변. 직렬일 때 불변이죠. 자, 그런데 병렬일 때는 그 반대라고 했어요. 병렬 연결했을 때는 전압값은 불변입니다. 일정하죠? 불변이고 용량이 몇 배? 2배. 용량이 2배가 되는 거죠. 2배. 그렇죠? 그래서 병렬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전압은 일정하고 용량은 2배가 된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77번. 자, 전지의 자기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상용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은 충전기가 부담하도록 하되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 부하는 축전지로 부담하게 하는 충전 방식은, 이건 가장 일반적인 충전 방식이라고 했어요. 바로 부동 충전 방식이죠. 여기서 이 부동 충전 방식의 개통도도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개통도. 이제 여기에 이제 축전지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부하가 이렇게 있고요. 부하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충전기 또는 정류기, 충전기고요. 축전지, 부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축전지. 그러니까 충전기, 일반적인 전력 공급은 이제 충전기가 부담을 해요. 여기 충전기가 부담을 하는데 이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 부하 같은 경우는 누가 해준다고요? 축전지가 부담하게 하는 그러한 충전 방식이 바로 부동 충전 방식이라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8번. 비상축전지의 전격 용량이 50A, 상시부하 2kW, 표준전압 100V의 부동 충전 방식의 충전기의 2차 충전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단, 상용 전원 정전 시의 비상 부하 용량은 1kW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바로 2차 충전 전류를 구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공식만 알고 있으면 손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차 충전 전류죠. 자, 어떻게 구하냐? 바로 공칭 용량 분의 전격 용량. 자, 플러스 표준 전압분의 상시 부하죠.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2차 충전 전류는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 공칭 용량이 안 나왔어요, 지금. 공칭 용량이. 그러니까 이게 연축전지인지 알칼리 축전지인지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 공칭 용량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 공칭 용량을. 지금 보시면 표준 전압이 100V고요. 자, 정전 시의 비상 부하 용량이 1kW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이런 공식이 있었잖아요. P는 VI라는 공식. P는 VI. 여기서 이제 공칭 용량을 직접 구해보는 거죠. I는 V분의 P로 해서 100V죠. 전압이 100V.
자, 그리고 부하 용량이 1kW래요. 1000W. 그래서 이거는 10A다. 이렇게 해서 좀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대입을 시켜보면은 여기가 이제 10분의 전격 용량이 50A죠? 50Ah 플러스 표준 전압이 100V고요. 100V. 그리고 상시 부하가 2kW니까 2000W. 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바로 얼마가 나오냐? 35. 이게 지금 5가 되고요. 맞나요? 25죠, 25. 그래서 요게 5고, 요게 20이니까 25A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답은 4번이 아니라 3번이 답이 되겠죠. 25A. 그죠?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79번. 자, 전해액의 전류가 흐름으로써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뭐예요? 전해액의 전류가 흐름으로써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것. 바로 전기 분해라고 했죠. 그죠? 답은 4번의 전기 분해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0번. 자, 알칼리 축전지의 음극 재료는 무엇이냐? 자, 이거는 뭐냐? 알칼리 축전지에서 양극의 재료와 음극의 재료를 이제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기 1번에 수산화 니켈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수산화 니켈이 바로 양극. 이것이 양극 재료고요. 카드뮴, 중금속인 카드뮴이 바로 음극 재료가 되겠습니다. 알칼리 축전지에서. 그죠? 자, 그래서 답은 알칼리 축전지의 음극 재료는 2번의 카드뮴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0번 문제까지 1장에 해당하는 그 문제를 다 풀어보았고요. 저는 다음 강의 2장 이론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